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현의 한무정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마다 나오는 리얼미터를 보면은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도 올랐어요. 그래서 쌍끌이로 상승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헬기 이송,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이재명이가 헬기 타고 왔잖아요. 권익위 의견에 따라서 말이죠. 예, 이재명하고 그 다음에 천준호, 요런, 그러니까 이제 헬기를 띄우는데 직접적인 이유를 제공했던 인간들은 전부 징계를 받지 않고, 법이 없다, 이 이유로. 그리고 대신 의사들만 징계를 받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사들도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물풍선도요, 다시 3일 만에 다시 재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물풍선을 뜯어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좀 대대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인데, 거기에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약띠도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하고 이 화약띠하고 연결시키는 전선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말하자면 폭발을 시키는.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별한 대책을 상당히 좀 다양하게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뭐니 해도요, 고 민평기, 그러니까 천안함 복침으로 이제 순국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 윤청자 여사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가졌어요. 자, 윤청자 여사가 굉장히 이 천안함을 이제 순국한 천안함의 사건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되새기는데 굉장히 기여하고 계신 분인데, 이 정치 현 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저는 이제 칼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이 조선일보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학과 교수죠.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치를 끊는 사람들, 정치 손 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정치 이제 손을 떼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인 무관심이 너무나 커지고 있어서 사실상 민주주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요거 정치인들이 각성하라고 쓴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의 귀에 이런 좋은 말이 들릴까? 예. 그래서 저라도 요 칼럼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 칼럼 내용에 이르기까지 많이 이제 제 방송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요, 지난주에 25.6, 그래서 최저치다, 상당히 걱정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가지고 25.8로 최저치였었는데 2.1%가 올라가서 27.9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간 지역 연령을 보면은요, 권역별로 보면은 부울경이 4.2%, 그리고 서울이 3.2, 충청도가 2.4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보면 70대에서 5.4, 60대에서 5.0, 50대에서 3.3, 그러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특성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0대는 많이 빠졌어요. 3.7. 그리고 이제 성향별로 봤을 때 중도층에서 3.7이 올라가고 보수층에서도 3.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용 면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이 서울 수도권이죠. 여기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올라갔다는 점이 특성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더 빠지는 것은 막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국감이 이제 오늘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또 이 의혹이 또 이 표출이 터져 나올지, 자, 요런 것도 이제 하나의 큰 변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를 보면은요, 오차 범위 밖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차 범위 바뀌니까 이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의 지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요, 지난주에는 29.9였는데 32.7이니까 무려 2.8%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43.2에서 42.4로 0.8%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 밖이 되겠고요. 조국 당 이거는 9.2에서 8.6, 그리고 이준석 당은 4.4
3에서 5.1로 올라갔네요. 야, 그리고 이제 무당층을 보면요. 지금 9.3에서 8.6으로 살짝 들었는데, 이 리얼미터의 무당층은 이제 한 자리 숫자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10대로 많이 나오고 있고, 10%대. 그리고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요, 무당층이 20%에서 30%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 기관마다 이 무당층의 비율이 상당히 편차가 크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걸 보면은 정치적으로 무관심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무관심층과 관련해서 오늘요, 이 조선일보가 칼럼을 아주 잘 썼어요.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 요 분이 이제 조선일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는데 좋은 칼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를 한국에서 끊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왜 끊느냐? 자, 그래서 요 이제 그 대책을 또 우리가 이제 빨리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본 방송 말미에 가서 하는 것이고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 지지율이 조금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이 단일화를 지금 완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산과 인천 강화 요 두 군데는 지금 우리 보수층에게 유리한,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마음을 놨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 보도를 보면, 안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긴장감이 역력하다. 그래서 지도부가 총력 지원 모양으로 지금 바꿔졌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뒤늦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위기의식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제 1박 2일정으로 부산 금정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그래서 부산 쪽 의원들과, 어제, 죄송합니다. 조찬까지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한 지 지금 언제냐? 벌써 잊었느냐? 예. 그래서 이제 너무나 늦게 내부적으로 당내 갈등 요인에만 매달리고, 그리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이슈, 갈등 이슈죠. 여권을 갈라치기 하는, 여기에만 매몰돼 있지 도대체 선거를 언제 할 것이냐. 제가 이제 그거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선거 전략은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 아니, 지금 전쟁이 났는데, 지금 들판에서는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는 나는 조용하게 있겠어? 그런 공격을 받고 대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 점을 제가 비판한 바 있는데, 뒤늦게 급하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불이 꺼지겠느냐? 급한 불을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일요일 날 밤에 친한경 의원들 한 20여 명하고 이제 만찬을 갖고, 그 자리에서도 이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한 갈등 이슈, 특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요 재보궐선거에 관해서도 논의를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은요, 상당히 좀 뒤늦은 그런 것이고, 오히려 지금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다. 예.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 여기 이제 만찬한 것은, 한동훈 파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세력화의 시동을 걸었고, 그리고 당에서의 주도권을 좀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각에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의견과 다르게 지금 대표적인 인사가 홍준표. 그래서 이제 줄 세우기 하는 거. 이거는 창피한 것이다. 이렇게 또 혹독한 비판마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권익위원회가, 여러분들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는데요. 권익위원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부산에서 1월 달에 서울로 올라올 때 이 헬기를 띄운 거, 요것이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그 결론이 났는데요. 징계하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징계를 받는 게 부산대 병원 의사들하고 서울대 병원 의사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대 병원에서는 2명이, 서울대 병원에서는 1명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의 경우에는요, 지난 9월 30일 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고, 서울대 병원도요,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7월 달에 권익위가 이제 이런 징계를 권고하는 바람에 이게 이루어진 건데, 문제는 뭐냐? 이게 형평성이다. 문제의
직접적 핵심 인물은 바로 이재명과 천준호 비서실장을 비롯한 민주당 인간들이잖아요. 거기에 정청래도 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사자들은 현직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규가 없다. 이 이유로 지금 이제 이 징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도 이제 공무원 대우를 받으니까 요 이제 관련 이 법에 따르면은 요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상당히 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책임이 제일 큰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과 민주당 인사들은 규정 부재를 위해서 징계를 받지 않고, 어쨌든 의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이가 지금 뭐 여의도 대통령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나 서울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니까 헬기를 안 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 의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쉽게 속된 말로 힘이 없다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요 점을 부각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명분이고요. 현실론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거부할 의사가 어디가 있겠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비교가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 최재형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건희 여사 요 이제 처벌 문제를 두고 어쨌든 간에 중앙지검의 의사와 달리 최재형이를 본래 기소하려고 그랬었는데 기소하지 않는 걸로 방향을 정했어요. 왜? 이 형평성, 공평성의 차원에서. 거기도 이제 입법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에 따라서 부정청탁을 받은 이 배우자, 이런 선물을 받은 배우자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인 최재형만 처벌해? 이러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안 한 것처럼 이번 이제 부산대학병원과 서울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징계는 그런 정책적 특성을 좀 감안해서 이거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최저수위를 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모양만 내는 징계보다는 아예 깔끔하게, 아니 이보다도 더 실적법 위반인 최재형은 그야말로 무혐의 처벌해서 기소를 안 하는데 그런 융통성을 좀 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제기된 그런 게 입법 법률상의 루폴, 구멍, 요거는 이제 이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 오물풍선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오물풍선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거기 이제 쓰레기 같은 거, 거름 같은 거, 이런 거가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불이 나고 화재가 나고 공장에도 나고 일반 가옥에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에 떨어져 가지고 항공기 이착륙이 어마어마하게 차질을 빚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일상생활의 불편도 상당하다. 지금 여기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현재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폐기물, 이제 오물, 이런 쓰레기,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생화학 물질을 집어넣어서 풍선을 띄울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겠느냐. 지금 윤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상응하는 대가, 이거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주는 게 좋죠. 그래야 이제 북한이 좀 불안해하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A로 대항했어, B로 대항했어. 그러면 수가 보이고 북한한테 말려드는 이런 이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참 이런 데서는 강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점 타격도 불사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점 타격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점 타격 또는 지원 세력, 여기 타격하면 또 북한에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트 될 확률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오물풍선에 그야말로 지금은 이제 오물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런 장치, 그러니까 이 발열 타이머, 이 배터리로 되어 있는 발열 타이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 발열 타이머가 이게 배터리로 연결돼서 타이머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원격 조정해서 이 오물풍선이 터질 수 있는 시간을
멋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풍선하고 맨 밑에 이제 이 오물 봉지 밑에 이 화약띠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발열 타이머하고 화약띠는 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머가 작동시키면 전기가 흘러가지고 화약띠에 불이 붙는 거죠. 폭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화학 물질이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풍선의 사이즈를 보면은 3 내지 4m 지름이. 그리고 이제 이 풍선은 천연 고무로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는, 왜냐면 이게 띄워야 되잖아요. 예. 띄워야 되기에는 띄우는데 제일 좋은 것은 헬륨인데, 헬륨은 비싸기 때문에 못 쓰고 싸디싼 수소가스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풍선을 이제 하는데, 요 풍선을 금년도에 보니까 말이죠. 25차례에 걸쳐서 5,530여 개를 살펴했다는 겁니다. 5월 달에는 260, 6월 달에는 2,240, 7월 달에는 1,200, 그리고 8월에는 240개, 9월에는 1,600개, 1,690개, 10월에도 지금 계속 띄우고 있어요. 예,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오물풍선이 한 10kg 정도가 되는데요. 이 오물풍선 하나 만드는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뭐냐? 오물풍선 하나를 만드는데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500개가 넘게 지금 떨어졌잖아요. 5,530개. 그러면은 10만 원씩 따지면은, 왜냐면 이게 수소를 쓰기 때문에 수소는 헬륨 가격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이 붙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5억 원, 지금 북한이 돈이 없는데 요거를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각별한 대책.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떨어진 것을 보면은요, 자, 5,530개인데 9월 20일까지 피해가 78건이나 있었어요. 화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착륙 일시 중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관에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물풍선과 관련된 대책도 아주 긴급하게 좀 세워야 된다. 이런 좀 지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윤청자 여사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청자 여사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문재인한테 과거에 2020년이죠. 4년 전 서해 수원할 때 기념식에서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행사장에서 이제 문재인 옆으로 딱 바짝 가가지고 천안함이 누구의 소행이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문재인을 골탕 먹인, 그야말로 문재인의 문제의식을 자극한 사람이 윤청자 여사예요. 그리고 이번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그런 이제 천안함 유족 대표로 이제 거의 활동하는 그런 분인데, 아주 지금 현재로서는요, 충남부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유족 보상금 1억 원을 이제 정부로부터 받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해군의 3.16 기관총 제작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해서요 기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지금 좌파에서 제기하고 있는 천안함 음모론, 좌초 음모론, 여기에 맞서 싸운 투쟁가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연세는 지금 지금 조금은 연세가 드셨어요. 70을 조금 81세, 8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 윤한 갈등과 관련해서 좀 수단 방법을 가지지 말고 윤석열 정부는 좀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한동훈 님도 빨리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달라.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통보와 명령식으로만 일을 하는 거가 굉장히 답답하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북한 군 공격에 막내 아들을 잃은 만큼 윤 대통령의 성공을 나만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면서 정부 여당, 정말 잘해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이 10월 1일 국군의 행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참석을 안 한 이유는 이번에 이제 관련 법을 만드는데, 천안함 관련 이제 법을 만드는데요, 허위사실유포 천안함 특별법, 이번 이제 국회 소위에서 최근에 통과가 됐는데,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도록 조항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조항이 빠져서 열이 받아서 이 참석을 안 했다.
요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예. 그래서 윤 청자 여사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권, 그리고 우리 국민, 그리고 야당, 여당에 당바른 메시지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취재와 관련해서는요, 같은 파평 윤씨인데다가 학렬상으로 본 아저씨빨이라서 마음이 끌려서 지지를 했는데 요즘 보니까 조금 답답해 보인다. 예. 포용력 있는 정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지금 내 신문에 보면 맨날 밥을 먹느니 안 먹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본인 같은 노인이 보기에는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간다. 예. 자, 그러면서 이 옛날에는 그렇게 친했던 분 아니냐. 그래서 자주 좀 만나라, 둘이서. 예. 그리고 이제 요즘 TV 뉴스를 보면 탄핵 특검 타령만 나오는데 지긋지긋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한동훈이를 좀 다독거리면서 품어줘야 되지만은 한동훈이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라. 예. 처음 한 대표가 나왔을 때, 예. 그땐 나라를 바로 잡아줄 사람을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아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는데 왜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자존심 싸움만 하냐. 속이 열불이 난다. 예,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잘 지켜야 하지. 안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사람은 직업을 받는다. 그리고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는 먼저 고개 속이고 손을 내밀 때 세상의 많은 문제에 매듭이 풀리게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부부가 본인이 보기에도 억울한 측면도 상당히 있다. 그래도 민심이 요구할 때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도 황산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계백 장군의 마음을 한번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진석, 이제 이분이 부여살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 지역구잖아요. 정진석 실장도 대통령에게 지금 여론을 정확히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나라가 위기니까 대통령께 힘을 보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군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 천안함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시 처벌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가지 않았다. 국방부 얘기는 역사적 사건마다 처벌 규정을 만들 수 없다 해서 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피가 들 끓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5.18 왜곡 처벌법 보십시오. 얼마나 처벌 규정이 세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은 아직도 온갖 괴담과 음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야들 볼 낯이 없어서 국군의 행사에 못 갔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서울 한강변에 천안함 모형을 전시하면 이 후세들, 젊은 사람들 교육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 민심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25만 원 주는 거 동네 노인네들은 다 좋아하더라.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세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랬더니요. 그래도 일단은 뭐 좋아한다. 예.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눈총을 받았다. 그러면서 대책 없이 퍼졌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건데 선동 정치가 아주 잘 먹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 경제가 지금 이 어려운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정이라면 치가 떨려서 자식들한테 정직하게 살아야 복이 온다고 가르쳤는데 요즘 정치권이 떠드는 세상에서는 부정이 곧 정이다. 이게 그렇죠. 부정이 정이죠. 왜? 부정의 최고 문제아들이 이재명, 조국,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정치를 휘젓고 있으니까 부정이 곧 정의 같이 보인다고 하는 윤 청자 여사의 말은 참 이 민주당 야당 인사들 좀 반성을 하라.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만큼 현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세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들 보니까 자기 한 자리 차지하기만 바쁘다.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야당이 선동할 때는 발벗고 나서는 정부 인사가 도대체 어디가 있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추진하는 개혁도 찬성을 한다. 개혁을 하려면 원래 욕을 많이 먹게 돼 있고 대통령도 고충이 많을 거다. 다만 귀 닫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 같은 태도는 바꿔달라.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고 나라도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뭐 아주 그 현 정치판 그야말로 쓴소리. 예, 쓴소리를 아주 적절한 수위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